네, 오는 12월 3일은 불법적인 내란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민과 많은 언론인들이 내란계엄에 맞서 국민주권을 소환 뜻깊은 주간이라면서 당일 특별 담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위법한 계엄이 선포된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만 불법 계엄의 진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측의 재판지연 전략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슈판에서는 내란 청산, 개헌과 사회 대개혁, 전남 비상행동의 조창익 상임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익 상임 공동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12.3 이 불법 계엄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먼저 이 1년 맞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참으로 답답한 나날입니다. 심리적 공황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내란과 비상계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추운 겨울날에 남태령 그 전봉준 농민투쟁단들의 그 트랙터 행렬이나 한남동 기세스 시민들의 항쟁, 광장을 평화의 물결로 꽉 채워서 일구어낸 촛불혁명, 빛의 혁명의 찬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내란 청산 과정은 매우 지지부진하고 검찰이나 사법부의 제2, 제3의 쿠데타와 같은 행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침탈이 또 도를 넘어섰고 이에 대응하는 이재명 새 정부의 노력이 참 눈물겹지만 노동자 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우리 시민들은 위대합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로 거침없이 행진하리라 믿습니다. 네. 자, 대표님 시간을 좀 1년 전으로 한번 되돌려 볼까요? 1년 전 12월 3일 그 밤에 계엄 소식을 들으시고 뜻 있는 우리 시민사회 활동가분들, 우리 대표님을 포함해서 어떠한 논의들을 좀 하셨는지 당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3일 저녁에 비상행동 지도부에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가 많았습니다. 몸을 피하라고요. 예. 그래 그 다음날 새벽 거쳐서 4일 오전에 지도부가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를 했고 10월 5일에는 전남 도내에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 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에 있는 12월 7일에 광화문 윤석열 퇴진 집회 상경 조직을 해서 중앙 단위를 강화하고 또 그리고 각 시군 단위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조직의 명칭이 헌정유린 내란 속의 윤석열 체포 구속 전남 비상 시국회의였습니다. 예. 이렇게 계엄 당일 충격 속에서 긴급회의 통해서 기자회견하고 도민들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는데요. 각 그 시군별로 여러 이름으로 퇴진 광장을 여는 운동들이 펼쳐졌습니다. 각 전남 같은 경우는 목포, 여수, 나주, 순천, 구례구, 장흥, 고흥, 화순 10여 개가 넘는 그 시군 지역에서 촛불이 곧바로 일어났고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그리고 12월 7일 주말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퇴진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저희들은 달려갔죠. 네네. 자, 12.3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렸던 윤석열 측에서는 1시 3분, 새벽 1시 3분에 국회에서 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결의를 의결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좀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명백한 헌법 유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계엄이 해제되니까 일단 안도했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처럼 어떻게 비상계엄 놀이를 이렇게 하나, 이런 허술한 비상계엄이 어디 있나 싶게 좀 우습게 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또 제2, 제3의 계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촘촘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공포스럽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네. 자, 이 내란 특검 조사 과정에서 하나씩 지금 양파 껍질처럼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북측을 자극을 해서 전쟁을 유도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네네. 팩트로 지금 하나씩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그렇습니다. 무인기 보낸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걸 네, 계속해서 자극을 해서
이른바 국지전 도발을 유도한 것인데, 자, 우리 네네. 조창익 상임 공동대표님께서는 내란 국면에서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인 한 장면을 꼽으신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고 싶으신지요? 아, 정말 그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그토록 집요하게 그 북측을 자극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 예, 그것 자체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의 그 전쟁 도발의 무반응으로 이렇게 일관을 한 북측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길 정도인데요. 인내심이 만약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 결과적으로는요. 예, 네네. 그때 오물풍선 원점 타격이나 또 공격용 아파트 헬기가 휴전선을 드나들었는데 예. 그때나 또 평양상공의 그 드론 타격을 무인기, 갖다가 예. 무인기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고 하는 점, 그 중에 만약 몇 개 중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옥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현실화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대표님? 거의. 네, 거의 그렇다고 예. 생각합니다. 아유, 참 그렇군요. 자, 네. 12.3 이 불법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을 했던 국회를 왔던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일부 병력들이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도 있었고, 그게 오히려 더 일이 확대되는 것을 좀 막았던 하나의 단초가 됐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신지요? 네네. 국군 내부에도 양심적인 개인이나 또 세력이 존재할 것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상식, 그런 관점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네. 국회에 헬기가 몇십 분만이라도 조금 일찍 당도했다면, 또 투입된 계엄군의 방아쇠가 밀고 당기는 현장에서 이렇게 발사가 되었다면, 또 장갑차가 무작정 돌진했다면, 또 그렇게 해서 또 국회 본회의장에 뚫렸다면, 이런 상상하기도 싫은 수많은 그 시나리오들이 내리스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이렇게 실패하게 된 요인 중에 선량한 군인들의 소극적인 대응, 그게 크게 한몫했다는 점에 대해서 완전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자, 12월 3일을 우리가 한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전에 이 불법 내란 사태에 대한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끔 진상규명은 여전히 더딘 모습입니다. 자, 내란도 그렇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외환죄도 그렇고 불법 계엄의 짐상은 여전히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고 있는데, 윤석열 씨의 이 재판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죠.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대표님? 예,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오늘 또 오전 중에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예, 그러셨더라고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규탄의 그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제2, 제3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란의 몸통임을 자청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언급을 하지만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에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유보를 했고, 그리고 직위원의 날과 시간을 바꾼 그런 판단, 예. 그다음에 이 심우정의 즉시 항고 포기, 또 윤석열 석방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재명 후보 박탈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사법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니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적으로 탄핵돼야 되고 파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각종 그 특검의 힘빼기 작전을 사법부 차원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검찰의 저항과 못지않게 사법부의 제2 쿠데타, 제3의 쿠데타는 저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표님, 사법부의 개혁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이 직위원 판사의 이 법정 심리 모습들, 윤석열 내란 재판을 진행해가는 과정들 좀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직위원 판사는 무슨 약점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라면은 그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판사를 쥐고 흔들겠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마치 그 조폭들에게 멱살을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참으로 그 국민의 사법적 판단을 그 위임한 사람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하게 실추시킨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난장판 그 자체인데요. 변호인들의 그 질라진 발언들, 또 진행 판사의 기대 이하의 행태, 이것이 극단적인 사법 불신을 불러오기에 충분하고, 좀 빗대어 말하자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그 반장도 학급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참으로 실망스러운 장면입니다. 자, 내란 재판이 윤석열 측에 정말 이 악질적인 지연 전략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에 이걸 좀 감싸주는 소극적인 모습이 콜라보가 되면서 여전히 진상 규명에 더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 드높게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네, 그렇다고 봅니다. 예. 예, 이제 윤석열의 그 변호인 집단은 가장 이 구질구질한 법 기술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피고 윤석열 자신도 구치소 알몸 난동하며 각종 법 기술로 비루하고 비겁하고 비열한 인간상을 체계적으로 구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조희대는 그 질서 속에서 장단을 맞추고 있는 그런 그 사법부 수장이라고 보고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사법부를 또한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박근혜 정권 때 양승태 대법원이 이 항고법원 거래, 상고법원 거래하고 그렇죠. 청와대에도 대필 사건을 하고 하면서 예. 이 불철저한 이 사법개혁으로 남겨졌는데 이 형식상 내용상으로 변화된 것 하나도 없이 이렇게 조희대 사법부 출연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절대로 이 사법농단 세력을 그 근본부터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예컨대 뭐 전관 예우를 근절한다거나 하는 그 사법개혁의 내용들은 차고도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내란 청산 개헌과 사회 대개혁 전남 비상행동의 조창익 상임 공동대표와의 이슈판을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김건희 특검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특검의 좀 활동상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어떤 점에서 저럴 그렇습니까? 수가 있는가? 네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눈만 뜨면 거짓투성인데 어찌 저런 사람이 불법과 부정의 한복판에서 나라와 사회를 이토록 망가뜨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분치미로 죽을 지경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만 해도 너무나도 뻔한 메시지들이 넘쳐나는데 검찰들은 눈 감고 황제 수사로 일관하고 또 최근에는 뭐 고궁을 방문해서 귀중 손을 댔다고도 하고 예. 국정을 물러나게 한 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를 어떻게 징치해야 하는가. 이 특검이 제대로 된 칼날을 휘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시민들은 눈 부릅뜨고 그럼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대표님, 조은석 내란 특검 팀에서는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15년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에 내놓은 상태인데, 자, 그런가 하면 현재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직간접적으로 내란의 공만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극적으로 좀 윤석열 씨를 만류하는 그런 국무위원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선 그 한석열 윤석열, 한덕수 전 총리 섞입니다만 한덕수 총리,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15년 이 선고 부분은 예. 너무 약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만 이는 논외로 치더라도 네. 한덕수 총리 그 실토에 근거해서 윤석열 정권 하에 국무위원들의 그 기회주의적인 그 작태가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자들 또 구속될 자들 할 것 없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가관입니다. 정권의 정점에서 이토록 국민들을 기만하고 오그렁할 수 있는가 이런 그 처사를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도 우리 대표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12.3 내란이 불거진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겨울 맹추위 속에서도 풍찬노숙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그렇게 큰 목소리를 외쳤는데요. 자, 그처럼 이제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싸웠던 우리 시민들이 연대하면서 민주 헌정 질서를 지켜냈습니다. 그 가장 큰 원동력, 우리 시민들을 길거리로 나올 수 있게 만들었던 가장 큰 핵심,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네,
저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DNA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DNA. 네. 네. 축적된 민주주의의 힘. 멀게는 구한말 서세동점 그 무너져가는 조선 왕조 질서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항쟁에 나섰던 동학농민혁명군의 피가 있고요. 의병들의 항쟁이 있고 일제치하 수많은 애국 열사들의 항쟁이 있었고 해방 전국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 군부 독재 치하에서 일어난 우리 5.18 민중항쟁, 60 민주항쟁, 그리고 2016년, 17년 촛불 항쟁으로 이어지는 그 면면한 민주주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고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출현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왔고 이러한 도도한 민주주의의 강물이 윤석열 내란을 진압을 하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도도하게 또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대표님, 12.3 내란 사태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이 12.3 내란 불법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성낸 사람이 더 그 오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12.3 상황에서 네. 한치도 달라진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따끔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내란 정당입니다. 네. 위헌 정당입니다. 위법 정당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갈 것도 없이 국민의 심판으로 해산을 시켜야 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장모 씨가 날마다 무슨 말을 하는 것 듣기가 힘듭니다. 예. 참으로 힘듭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선전포고를 하고 그 전투성에 감복하는 어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치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예술이라고 볼 때 너무나도 거리가 먼 정치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심리적으로 해산된 정당이지만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민주주의의 심판대에서 엄중하게 심판받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유튜브 열혈 시청자이신 우리 이영진 빈첸시원님께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우리 대표님의 말씀 적극 공감하신다는 의견 주셨고요. 사법정의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이 또 우리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렸습니다라는 또 의견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전남 시민행동 내란 청산을 또 넘어서 계엄과 내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를 위해서 전남 도민 결의 대회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 좀 자세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2월 3일 내란 1년입니다. 그날 오후 5시에 전라남도 도청 앞에 저희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여간 됐습니다. 적지 않은 성과도 보이지만은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기대 이하의 지점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빛의 광장에서 그 촛불혁명광장에서 확인했던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그 기초를 튼튼하게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개혁은 개헌으로 현상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정부의 면모에 맞게 국민주권 시대를 헌법 속에서 선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문재인 정부의 악몽으로 이렇게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북관계나 정치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첫 번째로 국가보안법도 폐지를 해야 되고 노동자들의 요구인 노조법 제2, 3조 개정도 해야 하고 또 사회주의 약자 민생 법안도 손을 봐야 되고 헌법의 그 골격을 새롭게 짜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정말 가야 할 길이 척첩산중이고 풀어야 할 과제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좀 잘 좀 국민들의 요문을 잘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대표님 끝으로 12.3 내란 불법 내란 사태 1년을 맞는 우리 사회 국민들에게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주시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리는 또한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 마음 다해서 투쟁으로 쟁취해야만 하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불평등과 억압, 또 착취와 소외, 소멸,
격차, 이런 부정적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극복할 힘은 여전히 시민들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위대한 시민들은 새로운 사회로 나갈 겁니다. 현재 대통령 1인의 인기에 의존해서 유지되는 정당은 한계가 명백할 겁니다. 민주당의 전투적인 어떤 개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됩니다. 내란 청산, 개헌과 사회 대개혁, 민주당이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나섭니다. 시민들이 나서게 되면 민주당은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집권당으로서 노동자 서민들의 그 희망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민들과 함께 전남 비상행동이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공교롭게 12월 3일 또 날씨가 굉장히 춥다는 기상청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사회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늘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란 청산 개헌과 사회 대개혁 전남 비상행동의 조창익 상임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